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면 진짜 망하는 건 한국이 아니라 바로 미국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미국 상무장관의 관세 폭탄 발언 하나에 대한민국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영상 하나로 이 모든 불안감과 의문들을 단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위협이 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치쇼에 불과한지, 그리고 언론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반도체 전쟁의 진짜 권력 구조를 현미경으로 보듯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어디서도 듣지 못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을 것 같다면 미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엄청난 발언이 나오면 워싱턴 DC의 백악관 브리핑룸이나 아주 엄숙한 의회 청문회 같은 곳을 떠올립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모여 숨죽이고 한 나라의 경제 명운을 쥐락펴락할 정책이 발표되는 그런 긴장감 넘치는 장면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러트닉 상무장관의 100% 관세 발언이 나온 장소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직 뼈대만 앙상하게 올라간 거대한 공사장을 배경으로 흙먼지가 풀풀 날리고 안전모를 쓴 정치인과 기업 CEO가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자리. 바로 미국 유일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신규 공장 착공식 현장이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360 선에서 움직이는 바로 그 회사 말이죠. 이 장소의 차이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건 다른 나라를 향한 공식적인 정책 발표나 선전포고가 아니었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잔칫집에 찾아간 유력 인사가 집주인 어깨를 툭툭 치며 내가 네 뒤를 든든하게 봐주고 있으니 걱정 마라 하고 하객들 들으라고 덕담을 던진 격입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마이크론이고 하객은 미국의 투자자들과 노동자들이죠. 왜 이런 쇼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구조적 모순, 반도체판의 거대한 비용 함정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지만 동시에 엄청난 물과 전기를 먹고 자라는 거대한 장치 산업이에요. 결국은 돈으로 모든 걸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면 한국이나 대만에서 만들 때보다 토지, 건설비,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이 모든 비용을 합친 원가가 최소 30%에서 많게는 40%까지 더 비싸집니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피눈물 나는 장사예요. 안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밀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미치는 장사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공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막대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달래주고 혹시 너희가 한국산 때문에 망할 것 같으면 우리가 관세라는 방패로 한국산 가격을 강제로 2배로 올려줄 테니 걱정 말고 투자해라고 달래는 것. 이것이 바로 100% 관세 발언의 진짜 본질인 겁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이 발언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제로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만약 진짜로 한국산 메모리에 100% 관세를 부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실리콘밸리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 $255의 애플, 330달러의 알파벳, $239의 아마존, 그리고 $186의 엔비디아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서버 증설 비용,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하루아침에 폭등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아이폰의 가격이 오르고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월 구독료가 오르고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이 급증해서 전 세계 인터넷 기업들이 휘청거릴 거예요. 이건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삼성전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국 기업인 애플과 아마존의 심장에 칼을 꽂는 완벽한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아무리 표에 눈이 멀었어도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마이크론을 위한 정치쇼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쇼가 현실이 될 아주 희박한 가능성, 단 0.01%의 확률이라도 남아있는 것 아닐까요?
만약 미국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이성을 잃고 정말로 100% 관세라는 이름의 자폭 스위치를 누른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보죠. 2026년 1월 20일 오늘 아침, 바로 지금 이 순간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 그 거대한 우주선 모양의 본사 4층에 있는 팀 쿡 CEO의 사무실을 상상해 봅시다. 아마 그의 아이폰에서는 긴급 속보 알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을 겁니다. 미국 정부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확정. 팀 쿡은 과연 잘 됐다.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망하고 미국 마이크로니 시장을 독식하겠군 하면서 박수를 칠까요? 천만에요. 그의 얼굴은 아마 새하얗게 질릴 겁니다. 이건 애플에게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255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애플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 칠 게 뻔합니다. 왜일까요? 당장 올해 가을에 출시해야 할 아이폰 18의 생산 계획부터 완전히 박살나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한 대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든 최첨단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수십 개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핵심 부품 가격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아이폰 가격을 2배로 올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애플은 시장의 신뢰를 잃고 모든 경쟁사에게 점유율을 내주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폭탄은 다른 곳에서 터집니다. 바로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마존, 그리고 마운틴뷰의 구글, 즉 알파벳입니다. 현재 각각 239달러와 330달러에 거래되는 이 두 기업의 핵심 사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 세계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AWS와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이 모든 활동은 이들 기업이 운영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덕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를 먹고 사는 괴물입니다. 수백만, 수천만 개의 서버가 365일 24시간 돌아가는데 이 서버의 성능과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 관세가 붙는다? 데이터 센터를 하나 더 지을 때마다, 서버를 하나 더 늘릴 때마다 비용이 2배씩 불어나는 악몽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존과 구글은 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클라우드 사용료를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넷플릭스는 월 구독료를 올려야 하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인터넷 경제의 혈관이 막혀버리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 활용점정을 찍는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황제 186달러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이제 성능을 내려면 그 옆에 반드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든 초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 HBM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슈퍼카 엔진이 있어도 바퀴가 없으면 달릴 수 없는 것과 같죠. 그런데 그 바퀴 가격을 강제로 2배로 올리겠다? 이건 미국이 자국의 가장 강력한 미래 산업인 AI의 발목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꼴입니다. 챗 GPT 같은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AI 기술 발전의 속도는 급격히 느려질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국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는 한국 경제를 겨냥한 미사일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가는 자폭 드론인 셈입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이 기업들의 로비력은 미국 의회와 백악관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정책을 과연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미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자해 행위를 할 리가 없다는 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관세라는 총이 빈 총이라면 미국이 정말로 숨겨둔 진짜 무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언론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반도체 전쟁의 수면 아래 진짜 싸움은 전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다음 장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3장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100% 관세가 실리콘밸리를 향한 자폭 스위치라는 건 이제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싸움, 수면 아래에서 미국이 조용히 겨누고 있는 진짜 무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무기의 이름은 바로 기술 통제,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반도체 생산 장비라는 이름의 핏줄을 틀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쉽게 비유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빵집 사장님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레시피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 바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밀가루와 오븐을 독점 공급하던 미국이라는 주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빵 가격 2배로 올려, 아니면 밀가루랑 오븐 공급을 아예 끊어버릴 거야. 100% 관세는 전제에 해당합니다. 빵 가격을 억지로 2배로 올리라는 협박이죠. 이건 빵을 사 먹는 동네 사람들, 즉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당장 반발하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없는 카드예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바로 후자, 오븐 공급을 끊겠다는 협박입니다. 이건 빵집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그야말로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핵무기나 다름없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평택과 이천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 팹 FAB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곳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비싼 기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노광 장비 한 대 가격은 무려 2천억 원이 넘고, 이 장비가 없으면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은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장비를 움직이는 핵심 소프트웨어와 수많은 부품 특허의 최종 승인권은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반도체 웨이퍼 위에 회로를 깎아내는 식각 장비는 미국의 램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불량을 검사하는 계측 장비는 KLA가 전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무리 뛰어난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도 이 미국산 오븐과 조리도구가 없으면 반도체라는 빵을 단 한 조각도 구워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만약 한국을 정말로 압박하기로 마음먹는다면 굳이 시끄럽게 100% 관세 같은 무식한 방법을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이메일 한 통만 보내면 됩니다.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금일부로 한국의 A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기술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 이 한 줄의 문장이 실행되는 순간 수십조 원을 들여 지은 평택의 최첨단 반도체 라인은 그 즉시 멈춰서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 차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장 전체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리는, 그야말로 회사의 심장이 멎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관세처럼 기업들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지도 않아요. 이건 즉각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 무기를 이미 사용한 전적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화웨이와 반도체 기업 SMIC를 무너뜨릴 때 이 장비 통제라는 칼을 정확하게 휘둘렀죠. 동맹국이라고 예외일까요? 천만에요. 미국의 국익 앞에서는 동맹이라는 말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수사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 따위가 아닙니다. 그들이 노리는 진짜 목표는 바로 미래 산업의 패권 그 자체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양자 컴퓨팅 시대의 석유가 바로 반도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의 수도꼭지를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고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통제하면서 자신들이 구축한 기술 패권의 질서 안에 한국을 완전히 종속시키려는 것. 이것이 바로 관세라는 연막 뒤에 숨겨진 미국의 진짜 큰 그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게임의 법칙 속에서 대한민국과 우리는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생존을 위한 우리의 다음 수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그 마지막 해답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게임의 법칙 속에서 대한민국과 우리는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생존을 위한 우리의 다음 수는
어디를 향해야만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에겐 선택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건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뛰어내릴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었어요. 미국이 겨눈 것은 단순한 압박 카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심장을 즉시 먹게 할 수 있는 제세 동기, 그 전원 플러그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다음 수는 미국의 설계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2026년 오늘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가보면 거대한 모래바람 대신 실리콘 먼지가 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20조 원 이상을 쏟아부어 지은 최첨단 파운드리 팹, 그 거대한 위용은 마치 신대륙에 세워진 로마의 개선문처럼 보일 지경이에요. 바로 옆 애리조나에는 TSMC의 공장이, 그리고 오하이오에는 인텔의 부활을 꿈꾸는 거대한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제조업의 화려한 부활이자 한미 기술 동맹의 빛나는 상징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빛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테일러 공장의 불이 환하게 켜지는 순간 대한민국 평택과 이천의 미래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 하나를 해외에 지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30년간 우리가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반도체 코리아라는 성체의 가장 단단한 벽돌, 바로 최첨단 기술과 최고급 인력이라는 핵심 자산이 통째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거든요. 최첨단 5나노, 3나노 공정의 핵심 연구개발 라인이 미국 본토에 전진 배치되고 그곳에서 양산된 칩은 가장 먼저 엔비디아와 애플, 그리고 미 국방부에 공급됩니다.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최고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가족과 함께 태평양을 건너갔고 그들의 자녀들은 이제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코딩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심장의 일부를 내어준 겁니다. 기술 종속이라는 이름의 황금 족쇄를 스스로 발목에 채운 대가로 미국의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은 셈이죠. 이것이 바로 관세 전쟁이라는 거대한 연막 뒤에서 벌어진 진짜 싸움의 냉혹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파국과 갈등의 시간들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2020년대 중반을 관통했던 이 거대한 반도체 전쟁은 오늘날 금융 시스템에 지워지지 않을 유전자 하나를 깊숙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상수가 되었다는 냉혹한 현실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보던 것은 재무제표와 기술력,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스트리트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은 가장 먼저 기업의 국적과 본사가 위치한 주소, 그리고 핵심 생산 기지가 어느 나라의 영토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화웨이와 SMIC의 몰락, 그리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겪어야 했던 생존을 위한 투쟁은 하나의 명징한 교훈을 남겼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막대한 자본을 가졌더라도 강대국이 설계한 지정학적 질서에 역행하는 순간 기업의 가치는 단 하루 만에 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제 시장에는 주권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자국 영토 안에 안전하게 확보한 기업의 주식에는 더 높은 가치가 매겨지고 반대로 특정 국가에 보이지 않는 핵무기에 생사 여탈권이 저당 잡힌 기업에게는 질식 할인율이 적용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가 이 피로 얼룩진 승리 혹은 패배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26년 오늘 당신이 투자를 하고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도체라는 21세기 석유의 수도꼭지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전쟁의 유탄은 더 이상 뉴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우리의 자산과 미래를 직접 겨눌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존재합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이 펼쳐낼 미래의 패권이 바로 그 작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